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닷새간의 추석 연휴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 새로운 기운 충전하셨습니까? 네, 오가는 길이 힘들기도 하셨을 텐데요. 오늘 밤 편안한 휴식과 내일 힘찬 하루 되길 바라며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교육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지금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대학에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가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내용을 이상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2022년부터 정시 모집 비율이 늡니다. 지금은 23% 정도인데 30% 이상이 됩니다. 수시 모집 준비가 어려운 학생이 대학 갈 길이 넓어지는 겁니다. 방황을 좀 해서 대입 준비를 할 때 참 어려운 친구들이 한순간 기회를 놓친 아이들을 위해서 수시 말고 정시를 30%로 확대를 해서 수시 모집이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 기준인 학교 생활 기록부도 내용이 바뀝니다. 부모 정보를 쓰지 않아도 되고 특기 사항이 없어집니다. 수상 경력은 학기에 1개, 자율 동아리 활동도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짧게 쓰도록 합니다. 학교 밖에서 가정적 배경이나 부모님의 지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던 요소들을 이제 학생부에서 제거하였고, 그리고 이제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일단은 학생부에서 드러냈습니다. 대학처럼 고등학생들도 직접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고교학점 제도 역시 도입합니다. 고교학점 제도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선발은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합니다. 다만 특목고는 가능한 일반고로 바꾸는 것을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생각해두고 진학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지난 1976년 안동댐이 건설됐습니다. 당시 와룡면과 예안면 등 54개 마을이 수몰되고 2만여 명이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야 했는데요. 수몰 마을과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 역사가 발굴돼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수몰되기 전 월곡면 소재지 미질장터에 있던 우일 약국의 옛 모습입니다. 세금 내는 나무였던 창실마을의 수구나무 앞에서 주민들이 마지막 동제를 지내고 찍은 기념사진, 또 가류 1, 2 가크리 마을 전경과 월곡 고등공민학교 졸업앨범 등 안동댐 수몰마을과 주민들의 생활사가 담긴 사진자료 1,500여 점이 수집됐습니다. 특히 수몰 주민들은 기억을 더듬어 자신이 살았던 집과 마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남겼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경북기록문화연구원이 안동댐 수몰마을을 대상으로 수집한 것이며 앞으로 5년 동안 54개 마을의 역사를 발굴해 디지털로 남기게 됩니다. 이 수몰 마을들은 400년에서 500년, 600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런 오래된 마을들이었습니다. 그 마을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겨지지 않았다는 그 안타까움에서 이 기록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은 사진 등 기록 작업과 함께 주민 구술 등의 녹취 파일도 발굴하면서 고령화로 망실되고 있는 마을의 문화생활사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안동댐뿐만 아니라 이마댐 수몰마을 기록과 새마을 운동 생활세단 기록, 그리고 나아가서 2020년에 송년동으로 이전될 안동역과 그 인근의 역세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발굴, 조사, 기록할 예정입니다. 경북기록문화연구원은 올해 수집한 사진자료와 다양한 이야기를 오는 연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잊혀진 수몰마을의 역사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갓길과 나들이 차량으로 고속도로는 구간에 따라 지정체되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시각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상황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영은 리포터, 현재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행렬로 오후 시간 동안 일부 구간에서 정체를 보였는데요. 현재 이 시각 대구 경북권 내 고속도로 상황 모두 원활합니다. 먼저 오늘 오후 시간에 어려웠던 중앙고속도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동명휴게소인데요. 부산 방향으로 오후 2시쯤 군이 나들목 부근으로 약 3km 정도 정체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두 풀렸고 춘천, 부산 양방향으로 시원하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부고속도로 건천휴게소 부근으로 보시겠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건천, 군위 나들목에서 2건의 사고 소식 있었는데요. 사고 여파로 정체는 한동안 빚어졌지만 지금 현재는 서울 부산 양방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차간 간격 넉넉합니다. 끝으로 광주 대구 고속도로 고령 일대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각만 하더라도 고령 나들목 일대로 가장 어려웠습니다만 오늘은 한산한 흐름 보입니다. 해인사에서 동고령 일대로 어느 구간을 가셔도 괜찮습니다. 연휴 막바진 오늘 귀경길에 나서는 차량이 오후 시간에 다소 많았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서 평소 고속도로 상황과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신생아 수는 일반 신생아실에서 13명,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1명 등으로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 측은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신생아실 내부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주로 감염되며 구토와 발열, 묽은 설사와 탈수 증세를 일으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리그 2위 경남에게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며 5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KB 하나은행 K리그1 30라운드에서 대구는 전반 추가 시간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페널티킥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22분 에드가의 득점과 리드를 빼앗긴 후반 추가 시간, 최진야의 동점골로 2대2 무승부로 리그 7위를 지켰습니다. 5경기 무패로 리그 막판 상승세를 이어가는 대구는 오는 일요일 오후 4시 포항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펜션에 묵었던 일행 4명 중 1명이 숨지고 3명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이들이 묵었던 펜션 주인의 신고를 받고 어제 새벽 2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 국도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이들을 찾았고 이 중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고 트렁크에 타다 남은 연탄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반입시킨 20대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호주에 살면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공모자 1명과 8차례에 걸쳐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를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하고 SNS에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린 석포재련소 조업 정지 20일 처분에 불복해 영풍 측이 제기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 심리가 다음 달 10일로 정해졌습니다. 9명의 위원인 청구인인 영풍의 행정심판 청구서와 경북도의 답변서 등을 검토하고 양측의 진술을 들은 뒤 추가 심리가 없다면 당일 표결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